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경남에서도 전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개학 이후 첫 전학년 등교에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띨니다. 김해시의 생태하천 복원 방법을 두고 개발 논리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 신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과밀 학급수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학교 신설이 쉽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신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역민 15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경남에서도 전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남았지만 개학 이후 처음으로 전학년이 등교하면서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띨니다. 권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섭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열도 잽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전 학년이 함께 등교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7개월여 만에 학생들이 모두 모이자 교정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첫날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 통합 시간에 하면 재밌는 놀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저학년일수록 어려웠던 온라인 수업. 이제는 선생님께 마음껏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교생이 다 등교해서 어젯밤에 설레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친구들이랑도 놀고 이제 공부도 더 질문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졸업식도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학생들 등교를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전교생이 동시에 등교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 맞이를 해보니까 학교 전체가 좀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뒤 경남에서도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과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유지가 원칙이지만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전교생 등교를 추진할 수 있어 경남에선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긴 온라인 수업으로 나타났던 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관건입니다. 각 학교는 시차 등교로 학년별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을 달리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을 최우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시간에 아이들 전체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어서 등교를 하게 했고, 또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도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요. 쉬는 시간도 다르게 해서 학년별로 아이들이 서로 화장실에 갈 때 또는 쉴 때 만나지 않도록. 경남 지역 각 학교는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에 가장 적합한 등교 방식을 찾아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김해시가 지역의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자료를 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4개 하천이 잇따라 선정돼 총 448억 원의 국비를 따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하천 복원이 제방을 올리고 데크를 만드는 개발 논리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보를 만들고 물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과 김해의 경계에 있는 주천강입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흘러나와 낙동강으로 연결되는데 물 흐름이 거의 없어 악취가 날 정도로 심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 진주 남강과 함께 오염이 심한 하천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김해시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이곳 주천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두천강 9km 일대에 정수된 물을 투입시켜 이 물을 통해서 오염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진영 맑은물 순환센터에서 하루 3,000톤에서 5,000톤 사이의 물을 끌어오고 강 중간에 움직이는 볼을 2개 만들어 강 지류로 순환시켜 최종적으로 오염을 희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5,000톤 이상 계속 공급을 했을 때는 물이 맑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단순한 수치상으로 흙탕물에 맑은 물이 오면 맑아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 더 맑아지기 위해서 수생식물이라든가 뭐 장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투입되는 물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기준 약간 나쁨 상태로 결코 좋지 않은 데다 볼을 설치해 해당 구간을 저수지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태계를 망치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동보로 물을 가두겠다는 것도 다시 또 똥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수질 환경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위주지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위해 주천강에는 토목공사식 제방 쌓기보다 수로를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제방을 높이는 사업으로밖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갈대라든가 습지식물들이 쫙 넓게 펴져 있는 게 그게 퇴적하천의 핵심이에요. 그런 퇴적하천의 핵심을 만들어주는 게 생태복원이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5억 원. 내년 1월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앞둔 가운데 환경단체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양산 지역 신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과밀 학급수가 앞으로 늘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이 양산 신도시 학교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양산에 계속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물금 신도시와 교동 지역의 고등학교를 봤을 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곳이 32.9명, 32.4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상위 18위와 19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럼 과밀 학급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밀 학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구도심 지역의 학생 여유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학급당 30명 이상을 과밀 학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산 신도시 지역이 경남도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사전에 정의된 과밀 학급의 경우 이 학급당 정원이 36명이 넘는 학급을 칭하는 말이라 돼 있는데요. 지금의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학급 현황을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일단 고등학교를 먼저 살펴보면 물금 신도시에는 물금고와 범어고, 교동에는 양산여고와 양산제일고가 있는데요. 물금고는 30학급의 학생 수 988명으로 학급당 32.9명, 범어고도 30학급에 981명으로 학급당 32.7명입니다. 교동지역 양산여고는 30학급 전교생 970명으로 학급당 32.3명, 양산제일고는 24학급 778명으로 학급당 3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양산 지역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비단 고등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정은 어떻습니까? 양산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규모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학교를 두고 흔히 대규모 학교라고 칭하는데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산 물금에 있는 가남초는 전교생 수가 1129명, 가양초 1315명이었고요. 양산 동면 신도시의 석산초 같은 경우에는 1767명으로 한 학급당 인원도 28명에 달했습니다.
중학교도 물금 신도시의 물금중의 경우 이 전교생 1,154명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을 넘었고요. 신주중도 전교생 1,070명에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을 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 30명 이상의 학급이 드문 일이지만 교육과정, 뭐 또 학급 조성 환경이 바뀌면서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남 교육당국에서도 실정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당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구도심 지역에는 학생 수용 인원이 여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선 신도시 지역의 수용 인원을 그에 비해 조금 늘리고 있고 학교 신설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 구 기자가 양산 특성화고 또 사송 신도시 중학교 설립이 결국 정부 승인을 못 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 보도했는데 과밀 학급이 많은 양산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 형태의 가칭 양산 특성화고와 사송 1중학교 건립이 지금으로선 무산된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성화고 진학을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만 매년 300여 명인 상황인데다 이 사송 신도시의 사송 1중학교의 경우 내년 11월부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막상 다닐 학교가 없어 인근 양주동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남교육청이 오는 12월에 있을 교육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승인을 받은 후 본격 학교 설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일 텐데요.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대처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혼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잠복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7살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여성 39살 B씨에게 사귀자고 연락하며 8개월 동안 수차례 교제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의 남편에게 적발되는 등 잠복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양식품이 19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2,074억 원을 투자해 밀양시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지난해 12월 밀양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밀양 새 공장을 수출 제품 생산에 전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새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 15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 등으로 17억 원을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통근, 통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800여 명과 공연, 축제가 취소 연기된 문화예술인 600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8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창원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한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 쌍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동남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원 국가산단 고도화 등을 이끌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창원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18,000여 명의 인구와 1,484억 원의 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